썸네일 보시고 이거 난데 하셨나요? 보통 무턱이 쓰신 분들을 보면 외모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혹시 요즘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리가 멍하고 그러진 않으실까요? 의학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데요. 그 원인이 바로 이 턱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그냥 두면 단순히 멍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이 최대 50%까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면 방향을 잘 잡아서 충분히 손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정리될 거예요. 왜 무턱이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지 그 원인이랑요. 그리고 오늘부터 뭘 하면 되는지 초간단 관리법까지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릴게요. 흥미로운 실험 하나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의료계는 뇌로 들어가는 피에 주목했습니다. 뇌졸중이나 뇌경색처럼 피가 안 통하거나 막히면 큰일이 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피가 잘 들어가게 할까를 주로 봤죠. 자연스럽게도 피가 빠져나가는 길은 오랫동안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 길이 막히면 뇌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관심만 있었지 그걸 대놓고 확인해 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연구진이 아예 실험으로 답을 내보기로 합니다. 단순한 질문이었어요. 뇌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 진짜 머리에 안 좋을까? 그래서 연구진은 쥐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뇌에서 피를 빼내는 경정맥을 일부러 묶어버린 거예요. 비유하자면 물이 빠지는 배수구를 인위적으로 잠가버린 거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혈관을 묶기 전까지는 멀쩡하던 쥐들이 기를 못 찾고 학습 능력이 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걸음걸이까지 흐트러지고요. 뇌를 열어본 결과는 더 분명했습니다. 피가 고인 뇌 안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해서 뇌를 지키는 보호막까지 손상돼 있었어요. 물론 동물 실험이라서 사람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데요. 방향은 분명합니다. 뇌의 배수가 막히면 실제로 안 좋은 영향을 준다. 2019년에 미국 노화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그러면 사람에서는 어떨까요? 비슷한 단서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두개내압이 높아져서 두통, 이명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요. 검사를 해보면 뇌 자체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목의 정맥만 좁아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그 혈관을 넓혀주니까 올라가 있던 머릿속 압력이 떨어지고 두통하고 이명 같은 증상도 확 좋아졌어요. 정맥의 배수가 머리 쪽 증상하고 직접 연결된다는 걸 사람에서 보여준 거죠. 이런 내용은 완전히 입증됐다기보단 아직 가설 영역이긴 해요. 다만 최근 한창 밝혀지는 중인 영역이고요. 제가 임상적으로 관찰해봐도 꽤 유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정맥은 왜 좁아지게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뇌에서 피를 빼내는 정맥 중 제일 중요한 거는 내경정맥입니다. 이 혈관은 해부학적으로 아래턱의 뒤쪽하고 1번 목뼈 사이의 좁은 골목을 지나가는데요. 귀 밑에서 턱 모서리 안쪽에 있는 이쪽 부위입니다. 관련해서 2023년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연구진은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통해서 턱 위치에 따른 내경정맥의 크기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턱을 평소처럼 둔 상태에서는 내경정맥이 눌려서 좁아져 있는 것이 관찰되고요. 주걱턱처럼 턱을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게 하니까 눌려있던 내경정맥이 눈에 띄게 넓어지는 게 관찰이 됩니다. 아래턱하고 1번 목뼈 사이의 거리가 벌어지면서 정맥이 지나갈 공간이 생긴 거죠. 반대로 턱이 뒤로 물러나 있으면 그 공간이 좁아지고요. 이러한 결과는 실시간 초음파뿐만 아니라 CT 촬영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무턱은 어느 쪽일까요? 아래턱이 뒤로 물러나 있는 자세에 해당합니다. 즉 정맥이 눌리기 딱 좋은 방향인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경정맥이 눌린 사람들의 90% 이상에서 그 압박이 1번 목뼈 높이에서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여기에 거북목까지 더해지면 고개는 숙여지고 아픔 봐야 되니까 턱은 치켜들게 되면서 상부경추 부위는 더 젖혀집니다. 안 그래도 좁은 골목이 더 좁아지는 거죠. 이렇게 배수구 문제가 생기면 원래 빠져나가야 하는 피가 머리에 고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후에 뒤통수가 묵직하고 머리가 멍해지는 그 느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턱이 브레인 포그를 유발하는 기전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수면입니다. 흥미롭게도 정맥을 누르던 그 좁은 공간은 이번엔 기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래턱이 뒤로 가 있는 경우에는 누워서 자면 턱이 뒤로 처지면서 숨기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무턱인 분들 중에는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많고요. 실제로 수면 무호흡 환자분들 머리 엑스레이를 모아보면 상당수가 턱이 뒤로 들어가 있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본인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막힌 숨을 틔우려고 뇌가 밤새 살짝살짝 깨는데요. 그걸 기억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 깊은 잠은 못 자고 얕은 잠만 자고 산소는 뚝뚝 끊기고 그 결과로 다음날 멍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뇌는요, 깊이 잠들었을 때 그날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하는데요, 잠이 자꾸 끊어지면 그 청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 비해 치매 위험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높아진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멍한 증상인데 먼 미래에는 치매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쪽에서는 피가 제대로 안 빠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잠이 망가지고 빠져야 할 게 안 빠지고 청소도 안 되니까 노폐물이 보이는 거예요. 싱크대 배수구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가 지속되면서 브레인 포그를 비롯한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잘 자는데요, 코도 안 골고요. 그런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본인이 제일 모르는 병입니다. 실제로 중등도 이상 수면 무호흡 환자의 80% 넘게가 진단조차 못 받은 채로 지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밤에 미세하게 깨는 걸 우리는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 나는 잘 잤다고 느껴도 실제로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더 놓치기 쉬운데요. 2022년에 나온 여성 수면 무호흡 증상 리뷰를 보면 여성은 코를 안 골면서도 무호흡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코골이 대신에 만성 피로나 불면, 아침 두통, 멍함과 같은 비전형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로 오해하고 지나가는 일이 많고요. 그러니까 난 아닌데 하고 넘기기 전에 한 번쯤은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머리가 멍하거나 집중력이 좀 안 좋다거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꼭 경추랑 턱관절 상태를 확인합니다. 바르게 정렬을 맞춰서 순환이 막힌 자리를 열어줘야 그게 좋아지니까요. 오늘은 병원 가기 전에 그 턱하고 목을 집에서 직접 관리하는 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혀 운동입니다. 우리가 잘 때 혀가 뒤로 처져가지고 기도가 막히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혀랑 입속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하니까 천천히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을 가볍게 다물고 코로 편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혀끝을 윗니 바로 뒤에 입천장의 단단한 부분에 대보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혀 전체를 입천장 전체에 넓게 밀착시켜 빨아올리듯 붙이는 거예요. 원장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침을 한번 삼켜보세요. 꼴깍침을 삼키면 그 순간에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드는데요. 바로 그 느낌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혀가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5초간 꾹 유지하시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숨은 참지 마시고 코로 계속 숨을 쉬어주셔야 돼요. 5초 했으면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5초 쉽니다. 이거 10번씩 하루 3번 정도 진행해주세요. 처음에는 혀 뿔이나 턱 같은 부분이 좀 뻐근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안 쓰던 근육을 쓰는 거라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이니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런 구강 운동이 코골이하고 주간 졸림,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근거가 꽤 쌓인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거북목 교정 운동입니다. 등을 펴고 앉아서 시선은 정면에 두세요. 턱은 자연스럽게 처음에 두시고요. 고개는 들거나 숙이지 마시고 턱을 목 쪽으로 수평으로 당기세요. 머리 전체를 뒤로 평행 이동시키는 건데요. 투턱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5초 유지하세요. 어깨나 이런 부위에 힘은 빼고 숨은 편하게 쉬시면 됩니다. 천천히 풀고 다시 5초 쉬시고 10번 정도 반복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뒤통수로 벽을 지그시 밀면 더 쉽습니다. 거북목으로 인해서 긴장된 후두화근을 풀어주는데 되게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관리 차원입니다. 턱뼈 모양은 수술적 방법이 아니면 바꾸기 힘들고요. 관절의 위치나 정렬은 교정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따로 다뤄볼게요. 자,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무턱은 단순히 외모 문제가 아니라 뇌의 배수랑 수면의 질을 건드려서 머리를 멍하게 만들 수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의 문제는 목이랑 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혀 운동하고 목, 턱 정렬부터 가볍게 한번 관리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